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포스코 포항제철소 유해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오늘 관계기관의 합동감식이 이뤄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일문 안으로 경찰 과학수사대 차량이 들어갑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유해가스가 누출돼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2시간 30분가량 현장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유해학 물질이 취급되는 그 공정구역으로 그 정확한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 어제 오전 8시 50분쯤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가공 공장에선 광케이블 설치 작업 중이던 포스코 DX의 하청 노동자 4명이 누출된 유해가스를 마셔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누출된 가스는 독성이 매우 강한 불산으로 추정되는데 사고 당시 노동자들은 유독가스용 방독 마스크는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산이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칼슘 농도가 뚝 떨어지고 그냥 바로 심장지가 생깁니다. 당연히 방독 마스크 쓰는 거는 필수적인 요소고요. 포스코 DX 측은 노동자들에게 방진 마스크 등이 지급됐으며 배관이 파손되며 발생한 사고 지점의 경우 방독 마스크 착용 구간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은 안전장비 지급 등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자세히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스코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포항 남울릉 지역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포스코의 진상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최고 책임자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원청인 포스코는 안전교육과 감독 책임을 포함한 모든 관리 의무를 직접 책임지고 관계기관은 유해물질 누출 시 즉시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경북 북부 지역 5개 시군을 불길로 뒤덮었던 초대형 산불의 실화 혐의자들이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산림보호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요.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3월 의성에서부터 안동과 청송, 영양을 지나 동해안이 있는 영덕까지 삽시간에 번진 경북 초대형 산불. 사망자만 26명, 피해 면적은 9만 9천여 헥타르에 달하는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그 시작은 의성군 안개면과 안평면 두 곳에서 각각 발생한 실화 때문이었습니다. 최초 실화자로 지목된 피고인 2명에 대한 첫 재판이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열렸습니다. 60대 과수원 임차인인 정모 씨는 안개면 용기리 과수원에서 영농 폐기물을 태우다 불을 낸 혐의로, 50대 성묘객 신모 씨는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다 불을 낸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산림보호법 위반 최고형인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안개면 산불 실화 혐의를 받는 정 씨에 대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임에도 플라스틱과 상자, 캔 등 쓰레기를 소각했고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안평면 산불 실화 혐의를 받는 신 씨에 대해서는 화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임에도 라이터를 사용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수사기관에서 믿기 어려운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두 피고인은 수사 당시엔 혐의를 일부 부인하기도 했지만 이날 재판정에선 모두 혐의를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이들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피해본 주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다. 두 실화 혐의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오는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경북에서는 2만 800여 명이 응시해 지난해보다 900여 명 증가합니다. 올해 수능은 도내 74개 시험장, 825개 시험실에서 시행되며
수험생 예비 소집은 시험 전날인 12일 오후 2시 실시됩니다. 재학생과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원서 접수에 명시된 학교에서 수험표를 받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포항 지열발전부지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추공 PX1의 깊이 550m와 1100m 지점에 신부지진계 2세트가 재설치됐습니다. 이번 재설치는 2022년 5월 처음 설치된 신부지진계가 2023년 고장으로 인양된 이후 전문가 자문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추진된 후속 조치입니다. 신부지진계는 내일까지 자료 안정화 및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 정상 운영에 들어갑니다. 한편 포항시는 오는 13일 포항 촉발지진 발생 8주년을 맞아 포항 촉발지진 그리고 원점 회기를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법정 연이자율 20%보다 2,000배 많은 4만 %까지 이자를 붙인 불법 사채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로 소액으로 돈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이자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못 갚으면 얼굴 사진을 유포하거나 가족 등을 해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얼굴 앞에 자필로 쓴 차용증을 들고 사진을 찍은 남성. 차용증에는 돈을 갚지 않으면 민형사 책임을 지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가족과 직장에 독촉해도 된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서로 알고 지내온 20대 불법 사채업자들은 대구에서 대부업 신고를 하지 않고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불법으로 사들인 개인정보로 채무자를 모집했습니다. 월 2천만 원 정도를 텔레그램에서 개인정보를 파는 업자들에게 주고 DB를 구입해서 대출 광고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담보로 가족, 지인 연락처와 직장 정보를 받았습니다. 한 피해자는 이들에게 100만 원을 빌리고 일주일 뒤 210만 원을 갚기로 했습니다. 연 이자율은 4만 %로 법정 이자율 20%보다 2,000배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법 사채업자들은 주로 2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일주일 뒤에 갚으라고 한 뒤 연 2만 %에서 4만 %의 이자를 붙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3년 넘게 1,100여 명에게 122억 원을 빌려주고 28억 원을 갈취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돈을 제때 갚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미리 받아놓은 얼굴 사진에 개인정보를 팔아 돈을 빌렸다는 문구를 합성해 가족과 지인 등에 뿌렸습니다. 경찰은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신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등 21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현금 2억 5천만 원을 압수하고 외제차를 몰수하는 한편 범죄 수익 1억 6천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경찰에 적발된 불법 대부업 건수는 3,200여 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1% 늘었는데 경찰은 급증한 사금융 범죄에 대응해 특별 단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수소경제의 미래를 논의하고 포항을 국가 수소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제포럼이 오늘 라한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4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국내외 수소 전문가 200여 명이 참여해 수소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수소기술의 글로벌 트렌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됐습니다. 특히 수소 선박 안전 인증, 수소 환원제철 실증 현안 등 포항이 미래산업으로 육성하는 다양한 혁신 사례가 발표돼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낙후된 어촌의 발전을 위해 공모한 2026년도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경북 동해안에서는 4개 지구가 선정돼 사업비 6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울릉 저동항은 바다 산책로 등 저동 바다마당을 핵심 시설로 건설하고 민간 투자를 통해 해양 심층수 스파를 건립합니다. 포항 두호, 환호 연암항, 경주 대본 연동항, 영덕 경정 1, 2, 3항은 방파제를 보강하고 도로 정비, 재해재난 CCTV 설치 등 주민들의 안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죽변항 수산물 축제가 내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동해안 대표 미항인 울진 죽변항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갓 잡은 방어, 오징어, 전어 등 가을이 제철인 수산물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